안녕하십니까.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천년고찰 백양사, 충령산 편백숲, 세계문화유산 피람소원이 있는 곳, 엘로시티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국립방장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숲해설가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설할 주제는 참나무의 못다한 이야기로 우리 방장산의 주요 수종인 참나무와 우리 소중한 문화재와 관련 있는 3번 나무, 황번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국립방장산 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는 방장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장산은 해발 743m로 노령산맥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남 장성, 전북 고창, 정읍 그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방장산의 이름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산인 삼신산이 방장산, 복례산, 영주산인데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방장의 한자를 보면 모방자의 어른장자, 방장은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교의 큰 절인 총림절에서 가장 높은 대장스님을 방장스님이라고 하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이 크고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방장산에 오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사방이 지금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숲 누림길의 중간 지점인 무장의 광장입니다. 이 숲 누림길은 작년에 개장을 했고요. 나무 데크길의 길이가 600m로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 장애 없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 숲 누림길을 그린 샤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샤워를 꼭 물로만 하는 거 아니죠? 네. 이 데크길 덕분에 우리가 숲속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숲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피톤치드,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사방댐이 있어서 음이온이 넘실대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피는 꽃향기를 비누 삼아서 마음껏 그린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데크길을 따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장산의 주요 수종이 이제 참나무인데요. 가을에 낙엽이 지는 하렵수로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를 6종류를 이제 통칭해서 참나무라고 하죠. 데크 주변에는 갈참나무, 졸참나무, 굴참,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고요. 나머지 떡갈, 신갈나무는 좀 더 이쪽, 그러니까 방장산 정상 가는 부근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굴참나무가 있네요. 요즘 귀한 다둥이 가족입니다. 굴참나무 사형제 또는 굴참나무 네 자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나무를 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숲에 가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지금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몇십 년 전에 아마 큰 아픔을 겪은 나무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무가 필요해서 이제 베어 갔던지 아니면
불이 났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굴참나무는 소나무에 비해서 불에 견디는 힘이 이제 1.5배 강하다고 합니다. 소나무만 있는 숲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소나무가 정유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쉽게 불이 번지고 이제 불이 잘 탑니다. 여하튼 이제 소나무는 이제 불이 나면 재빠르게 씨앗을 떨어뜨려서 이제 발화를 통해서 번식을 이어가는데, 이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 자체에서 싹이 나는 맹화를 통해서 번식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난 후에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이 참나무를 방치를 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서서히 나무가 활력을 잃고 죽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때 과감하게 여기 밑동을 잘라주면 거기서 맹화가 나와서 이제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나무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밑동이 이렇게 잘려 나갔고 거기서 이렇게 네 맹화가 나와서 지금은 아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서일까요? 든든한 동지 같기도 하고 사이좋은 형제 자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록색이었는데 이제 갈색으로 변했네요. 아무리 봐도 도토리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벌레집, 벌레혹, 한자로는 충형이라고 합니다. 벌레집이니까 당연히 벌레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벌레집을 나무가 만들어준다고 해요. 나무가 왜 벌레집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제가 나무에 빙의를 해서 나무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레야, 내가 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알 낳고 잘 살아. 대신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 아니 조금만 괴롭혀 줄래? 나도 좀 살자. 뭐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저게 충형이 좋다고, 뭐 게다르라든가 오비자 충형이 좋다고 또 먹는다고 하니 나무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무가 헐 이거 뭐지?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실버타인이 지은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사과나무와 이제 소년이 나오는데, 소년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 나뭇가지, 나뭇잎, 사과 밑동까지 다 내주는 그런 사과나무 얘기입니다.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면 이 참나무가 떠오릅니다. 참나무 육형제 중에 나뭇잎이 비슷한 굴참나무하고 이 상수리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수리 잎이고요. 이게 이제 굴참나무 잎인데요. 상수리 잎은 끝이 좀 뾰족하고, 좀 거치가 이제 뚜렷하게 보이죠. 굴참은 조금 좀 끝이 동그랗고, 거치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을 보면 상수리는 뒤가 이제 연한 녹색이고요. 굴참은 약간 허연빛을 띠고 있습니다. 숲이도 여기가 상수리 나무가 이제 눈에 띄지 않는데, 숲이도 상수리는 검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굴참은 이렇게 아주 푹신푹신합니다. 자,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여기 세로로 깊게 골이 파여 있죠. 그래서 골참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름이 굴참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르크층이 발달을 해서 와인의 코르크 마개를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했고요. 고려시대 이전부터 강원도 하전민들은 이 굴참나무 껍질을 벗겨서 굴핏집을 지었다고 해요. 뭐 기아라든가 볏집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하전민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굴참나무를 활용해서 지붕을 이은 거죠. 이 굴참나무 껍질을 20년 된 굴참나무 껍질을 벗기면 두께가 한 2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또 껍질이 나와서 계속 사용할 수 있었고요. 뭐 기아집이 1000년이면 굴핏집은 10,000년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견고했고요. 그리고 숲이가 발달된 자연 산물이라서 이렇게 수분이 많은 여름에는 숲이가 늘어나서 지붕에 비 새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겨울에는 숲이가 줄어들어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굴핏집은 이제 강원도 하전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돼준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예전부터
참나무를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줄 알았는데요.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참나무를 나무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찰이나 기둥, 집의 기둥, 그리고 배, 각종 농기구를 만드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나무가 많이 쓰인 이유는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이고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동굴 유물에서 이제 참숯가루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땔감으로 참나무를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숯은 정화작용이 뛰어나서 장을 담글 때, 그러니까 미생물의 악취를 없애주고 유해 성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리는 숯처럼 이제 부정타지 말라고 아기가 태어난 집 금줄에 참숯을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는 제가 지금 도토리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갈참나무 도토리네요. 빵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토리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양하게 별미 음식으로 도토리 묵을 비롯해서 별미 음식으로 즐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구황식물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 굶주린 백성들이 도토리로 연명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숙정 임금은 흉년에 대비해서 도토리를 대궐에 모아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숲속 동물들에게도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보금자리를 내어줍니다. 참나무 수액을 먹고 도토리를 먹고 나뭇잎을 먹고 거기에 알을 낳고, 참나무에 신세지고 있는 숲속 동물들이 무려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참나무 온목을 활용해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고, 또 도토리에 타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천연 염색제로도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이 많은 참나무, 진정한 배품의 왕 참나무, 그래서 진짜 나무 참나무라고 하죠. 그 이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면 제가 좀 팔이 짧아가지고 나무를 만져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저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이가 일단 아주 거칠거칠하죠. 가로줄무늬고요. 저 나무는 3번 나무입니다. 제가 3번 나무 잎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잎자루에가 이렇게 오돌토돌 이제 돌기가 잡힙니다. 이거는 이제 꿀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꿀은 꽃 안에 이제 꿀이 있는데, 이 나무는 좀 특이하죠. 3번 나무가 왜 잎자루에다가 꿀샘을 만들었을까요? 개미를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월이 되면 막 애벌레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듭니다. 애벌레가 나뭇잎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무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싫어하는 이제 개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꿀샘을 만든 거죠. 개미는 꿀을 먹어서 좋고, 나무는 애벌레로부터 나뭇잎을 지켜서 좋고, 둘의 관계는 서로 돕고 돕는 공생 관계입니다. 자연계에서 일반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 3번 나무 역시, 이 3번 나무는 우리 소중한 문화재인 팔만대장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이제 고려시대에 몽골군의 침입을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그런 기치 아래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최후 무신 정권이 백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만든 것이죠. 8만 대장경이니까 당연히 경판수는 8만이 넘겠네요. 8만 1352장이고, 그러면 글자 수는 몇 자 정도 될까요? 글자 수는 5200만 자로 조선왕조실록의 글자 수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 3번 나무와 8만 대장경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경판의 62%를 3번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돌배나무, 호박나무, 박달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3번 나무를 베어낸 다음에 1년 정도 방치를 합니다. 숨 죽이기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나무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소금물에 삶고 그늘에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판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미리 이제 써둔 경전에 이제 한지를 붙인 다음에 이제 새김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뭐 수많은 애침이 있었고 또 화재 사건도 많았다고 하는데 7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팔만대장경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의 보살핌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나무 자체의 우수성과 나무의 특성을 깨트려보는 우리 선조들의 안목, 그리고 습기를 잡아낸 선조들의 지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데크길에서 이제 주운 건데요. 이 도토리가 있고요. 이제 가지채에 떨어져 있습니다. 숲에 가면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토리 거위벌레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건데, 도토리 거위벌레는 이제 주둥이가 거위처럼 길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도토리 거위벌레는 이 도토리 안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좀 까만 부분이 알을 낳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땅에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근데 도토리만 떨어지면 조금 알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채 떨어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온전히 새끼를 위한 그런 선택이죠. 모성애가 정말 지극합니다. 여기 나무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팔이 짧아서 만져볼 수가 없는데요. 이 나무는 이제 수피를 보면 수피가 굴참나무 수피와 많이 닮았습니다. 코르크층이 발달이 됐는데 코르크의 품질은 이제 굴참나무보다 더 우수하다고 해요. 자, 잎을 보시면 잎은 이렇게 이제 굴피나무 잎하고 닮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굴피나무 잎이고 이게 바로 이 나무의 잎인데요. 이제 굴피나무 잎이 끝이 더 뾰족하고 거치가 이렇게 잘 보이고요. 이 나무 잎은 이제 거치는 거의 없고 약간 더 좀 둥그스름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네, 황병나무입니다. 이 황병나무는 데크길 주변에 두 그루밖에 없는 방장산에서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황병나무는 온양가의 나무로 나무의 속살이 노랗다고 해서 황병나무, 또 다른 이름은 황경피나무입니다. 두꺼운 코르크를 벗겨내면 이렇게 속살이 이렇게나 노랗습니다. 정말 노랗죠. 아주 예쁜 노란색입니다. 염색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죠. 실제로 이 황병나무에 항색 색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명주라든가 가죽을 물들이는 천연 염색제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황병나무에 이제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베르베린에는 향균, 향염 효과가 뛰어나서 애로부터 약재로 많이 쓰였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황병나무 속껍질을 황백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 황백은 열을 내리게 하고 염증을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황병나무 역시 우리 소중한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황병나무에 있습니다. 소중한 책이 좀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이를 만들 때 황병나무에서 추출한 항물로 물을 들였는데, 이 항물 처리 덕분에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을 비롯한 애서적들이 세균이라든가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참나무의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방장산의 주요 수종인 참나무와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 있는 3번 나무, 황병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나무마다 각각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용도에 맞게 나무를 잘 활용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선조와 삶을 같이 하고 함께 숨쉬고 이 땅을 지켜온 나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나무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덧 뺨에 스치는 햇살과 바람에서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코로나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숲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행복하세요. 안녕.